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2년 만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번에는 남북 통일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고 오늘은 성경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 정세, 역사, 정치, 경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때 이 성경 구절이 잘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이선구 이사장님 그리고 최요한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때가 지금 이란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휘저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제가 더군다나 이 세계선교회에 감사드릴 것은 제가 이란의 대사로 됐는데요. 사실은 이란 대사가 아니고 이란 대사관의 부영사로 쫄자였을 때 근무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사가 됐는데 대사는 대사예요. 제 마지막 직책이 코스타리카 대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승진을 시켜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 좀 꺼주세요. 오늘 같이 말씀드릴 것은 마가정책 이해와 복음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마가 정책 잘 아시겠지만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이 슬로건입니다. 근데 이 슬로건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가 정책을 내놨지만은 이것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기 나온 것 같이 오른쪽에 있듯이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것을 1980년에 레이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면서 내놓았던 구호입니다. 그 구호를 지금 다시 레이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인용한 것이죠. 레이간 대통령이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소련 공산당을 붕괴시켰죠. 그리고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거는 성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레이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패권 경쟁에서 중국 공산당을 진멸시키겠다라는 목표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서 이 제조업을 살리겠다라는 두 가지를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정책의 그것은 미국 우선주의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무조건 미국이 첫 번째. 지금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의 이 질서를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손해보면서도 그걸 해왔는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은 2기 때 유엔의 60개 유엔 산하기구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유엔 분담금을 22%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지금 유엔을 쥐었다 폈다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유엔의 60여 개 그 모든 국제기구를 돈으로 매수해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미국이 내는 안건 이런 거 모두 다 부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 깊은 내막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다.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60개 유엔 산하기구에서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유엔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국이 22%, 딱 10분의 1, 2.2%입니다. 그런데 2.2%인데 분담금 순위를 보게 되면 세계 9위입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공 특권 경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붕괴시키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마가 정책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중국 공산당의 디커플링, 모든 경제 측면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중국 공산당을 배제시키는, 커플링은 연결시키는 거죠. 디커플링은 차단시키는 거죠. 차단시키는 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의 부활. 제조업의 부활은 뭔고 하니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에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2차 산업, 이 공해가 많고 굴뚝산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우주산업, 항공산업, 그 다음에 첨단 무기 이와 같은 분야로 가고 후진국들한테 이 제조업을 주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미국 따라서 제조업을 포기한 나라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죠? 영국이에요. 영국은 2차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을 포기하고 3차 산업, 금융으로 간다 해가지고 금융으로 갔는데 과연 그것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왜? EU로 2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탈퇴하는 바람에 지금 영국은 국제금융시장이었던 런던이 이제 퇴폐하기 시작하고 지금이 완전히 나락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본 방향. 이 트럼프가 1987년, 트럼프 대통령이 194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막 40대에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 미국을 제조업 포기한 거 굉장히 아프게 생각한 거예요.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겠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이 책 가운데 다 있습니다. 트럼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75%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75%의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안 갖고 있어요. 왜? 저 장사꾼 같은 놈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주한미군 죽은 뒤를 10배를 내라고 그러고 말이지. 또라이 같은 소리를 했었고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세계에서는 이 사람이 장사꾼인데 갑자기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남대문 쌀장사가 청와대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꿈은 벌써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 불구가한 미국 2015년 그러니까 1기 대선 출마한 그 때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크리플드 아메리카 완전히 발병신이 됐어요.
이 발병신을 고치는 것이 마가 정책입니다. 이 불구가 된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마가 정책의 기본입니다. 트럼프의 국민의 지지도를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내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정신 나갔죠. 지금 트럼프한테 매를 불고 있어요. 진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CNN,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 전통적인 그 언론들이 똑같이 이겨나같이 좌편향돼가지고 오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아주 철저한 복음주의자예요. 에반젤리스트예요. 우리하고 코드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적극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왜? 에반젤리스트입니다. 복음주의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는 그 강요회의를 할 때도 꼭 반드시 기도로 시작합니다. 모든 행사를 반드시 기도로 시작합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다 목사님들이세요. 백악관에서 만찬을 했어요. 목사님들, 전국 목사님들을 불러서. 그랬을 때 기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에반젤리스트.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이나 트럼프가 인기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2차 대전 이후에 트럼프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차고만치 하층, 중층, 상층은 많지 않지만 중층까지 최소한도 65%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니?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동상 세워놓은 데 있잖아요. 새겨놓은 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들어갈 사람이 트럼프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처남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남한테 물어봤어요. 야, 트럼프가 러시아의 동상이 생겼는데 그게 사실이냐? 난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형님 100%입니다. 100%.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 이제 제가 이란 대사로 승진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란이라는 게 원래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BC 550년부터 330년까지 세계 최초의 제국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참으로 대단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BC 330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알렉산더한테 망합니다. 알렉산더한테.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 서진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이 그리스하고 계속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한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한때는 저 불가리아 유럽까지 갔고 흑해 있는 데까지 갔고 파키스탄, 인도 일부도 점령하는 그와 같은 대국을 이루었던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자존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국가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슬람 국가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사진을 한 장에 올렸습니다. 이게 1977년부터 80년까지 제가 이란에 근무를 했는데 1979년 호메이니가 들어와서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이슬람 신정국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47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게 페르시아 수도인 펠스포리스입니다. 펠스포리스가 어디 있는 하니 이란의 제일 남쪽에 있는데 지금은 사람 한 사람 완전히 사막이 됐어요. 사막이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마 이게 78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애들하고 사진 찍었고
저기 모자 쓰고 저한테 앉아 있는 것이 아들인데 걔가 지금 이제 50 됐어요. 50 됐습니다. 이란은 어떤 나라인가? 이란의 나라 크기가요, 우리나라의 7배입니다. 남북한 합친 게 7배. 엄청 크지요. 근데 75%가 사막입니다. 75%가 사막. 그리고 원유 매장량이 세계 3위. 대단하죠. 네. 그리고 천연가스는 2위. 그 다음 원유가 하루에 일산 400만 바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1979년 제가 있을 당시에는 200만 바렐. 그러니까 참 대단한 나라인데 저 모양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란의 GDP가 5,600불이에요. 그 당시에 1979년에 2,500불인데 47년이 지난 지금 5,600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79년 그 당시에 2,500불인데 그때 우리나라의 GDP가 1,200불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배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5,600불, 우리나라 얼마에? 37,200불, 37,000불이 GDP가. 우리나라가 대단하기도 대단하지만은 이 통계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꽝이다. 신정 정치는 꽝이다. 47년 동안 이게 뭡니까?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이슬람 지금 여기 혹시 이슬람 국가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시나요? 이슬람 국가에서 안 계시나요? 네. 우리가 앞으로 이슬람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느냐 못하느냐 라는 결정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한테 이겨야 됩니다. 지금 문명의 전쟁이죠.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입니다. 신정국가죠. 신정국가는 게 아야톨라인데 아야톨라 지금 죽은 아야톨라가 하메네이죠. 하메네이가 아야톨라예요. 아야톨라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한 37년을 지금 저하고 있는데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아야톨라는 종신 최고 종교 지도자예요. 어느 정도 최고 종교 지도장관이 헌법 위에 있어요. 헌법을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도 권한 비토할 수 있고 국회의 모든 의결도 비토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이와 같은 신정국 갔는데 지금 이 이란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란의 공격을 마치 이 잘못된 공격인 것처럼 이렇게 오판을 하고 그러니까 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국방성이 1947년까지 국가 수립한 1776년부터 1947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전 국방성을 전쟁성이라고 했어요. 워 디파트먼트라고 했어요. 전쟁을 중심으로 한 나라예요. 그런데 트루만 때 1947년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 겪고 나니까 전쟁이 아주 지겨운 거죠. 그래서 전쟁 워 디파트먼트라는 전쟁성을 이름을 바꿨어요. 디펜스
디파트먼트, 국방성으로. 디펜스라는 게 방어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소극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 10월달에 트럼프가 국방성을 전쟁성으로 바꿨어요. 47년 이전으로 되돌려놨어요. 워 디파트먼트. 적극적이죠? 네, 이란 적극적으로 공격하죠. 미국은 이제 앞으로 전쟁에 대해서는 불사하는 거예요. 예, 강력한 의지를 트럼프가 작년 10월 달에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국방성을 전쟁성, 워 디파트먼트로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초기에 얘기한 대로 트럼프의 기본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대중공 패권 경쟁. 이것이 이제 이 경제 전쟁으로 해서 관세 전쟁으로 있는데, 그거는 경제 전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패권을 꺾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공 디커플링, 그리고 제조의 부파,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전쟁. 관세전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완전히 패권전쟁이에요. 패권전쟁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중공 해체가 최종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그 디커플링, 중국의 대중공 디커플링의 대표적인 것이 ASML이. 잘 아시는 것은 ASML이 뭡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지요. 이게 네덜란드에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 이 회사를 제재를 해가지고 중국에 판매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기술자들도 다 재작년에 다 철수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반도체를 앞으로 5, 6년 후에는 만들기 어렵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제조업의 부활. 제조업은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기타 등등 그 제조업을 리쇼어링, 다시 이제 상륙하고 싶어 하는데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이 이 미국 북부죠. 북부에 있는 산업 벨트인데 이것이 1970년대 굴뚝 산업을 포기함으로써 완전히 러스트벨트가 됐죠. 네. 이렇게 공장들이 다 녹슬었어요.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러는데 글쎄요.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냥 선박도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의 대한 정책을 보게 되면 한일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다 라고 작년 헤리티지 재단 트럼프 2기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 주둔비 문제, 그리고 관세 부과 문제, 관세 부과 문제는 25%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주한 주둔비 문제. 지금 주한 주둔비를 우리나라가 1.5조, 1조 5천억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1.5천억.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것을 10조로 10조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트럼프의 거래 기술 방식이에요. 일단 그렇게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반응을 보아서 협상을 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트럼프가 작년 초에 전 세계 관세를 100%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가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작년에. 그런데
2주일 만에 트럼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100% 하겠다 그러는데 한 3개월 동안 유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언론을 비롯한 우리나라 언론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봐라, 저 트럼프 장사꾼 갑자기 해놨다가 안 되니까 저렇게 이제 뒤로 후퇴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이지 대책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전 세계의 70개국 수상과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조용히. 이게 이 사람의 협상의 기술이에요. 멍청이가 아니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까 소개한 거래의 기술, 그리고 불구가 된 미국, 이 안에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강연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대한민국의 조중동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한 주둔비 문제를 1.5조 1,500억을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데, 사실 이 주둔비 문제를 한번 따져보면요, 보십시오. 미군이 지금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출동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1년에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토지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걸 다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교들 있죠. 장교들, 하사관 장교들이 다 영외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임대료가 평택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장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어요. 전세 없어요. 월세 1,500불, 2,000불, 3,000불. 그에 따라서 다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거 나가죠. 그래, 만여 명 되는 이 군인들이 주말 되게 되면 외출 나가야죠. 외출 나가면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 갈비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는 돈. 그리고 데이트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가서 쓰고 그러면 자기 여자친구한테 돈 몇 불이라도 용돈이라도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다 따지게 되면은 그리고 주한 미군들이 먹는 모든 식품 이와 같은 거 많이 미국에서 가져오기도 하지만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와 같은 거 다 따지게 되면 1조 5천. 우리가 주는 주둔비를 미군이 한 푼도 안 가져갑니다. 다 한국에서 씁니다. 그래서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사병으로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족 동반을 하게 되면 2년 근무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3년을 근무해야 되죠. 그 무슨 혜택이 있길래 그렇게 하느냐? 주한 미군 군인은 자기 봉급의 1.8배를 받습니다. 왜?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이 미군 사병들이 한국 지원을 엄청 많이 해요. 그 다음에 K-POP, 그 다음에 K-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고 싶고,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음식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동반하게 되면 사병들 부부 동반하려면 2년 근무할 것을 3년 근무하도록 그렇게 한국 근무하는 게 특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올려주세요. 다시 하나씩 올려주세요. 한국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강점으로 미국에 대해서 딱 들이밀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군함 MRO, Airman Maintenance, Arm Repair, Overhaul, 군함의 보수 유지 관리,
이것을 해주고, 그 다음 원전건설, 원전건설이 세계 우리 최고죠. 네, 원전건설. 그 다음에 방위산업, 그 다음에 알래스카 LNG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함 MRO. 이게 필리 조선소예요. 필리 조선소인데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이것을 2023년에 한화건설이, 한화해양이 이것을 샀어요. 어떻게 샀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연락해가지고 그 김승연 회장한테 아마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같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전화해가지고 김 회장 그 필리 조선소 좀 사. 앞으로 이렇게 갈 테니까 샀어요. 이게 지금 축구 50배 정도 큰 미국의 조선소에 문 닫았던 걸 사가지고 다시 15불에 샀어요. 아주 그냥 떡값으로 샀어요. 떡값으로. 예. 15불에 필리 조선소. 그렇게 되면 다 내리죠. 첫 번째 에바로 이것이 미국의 시장이 연 20조예요. 20조 시장. 네. 군함이 미국이 296척이 군함이 있어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인데 지금 중국한테 추월당했어요. 중국이 350척을 가지고 있어요. 상선 미국이 80척, 중국이 7,000척. 이와 같이 중국이 올라오는 걸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누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기본 정책이죠. 그 다음에 조선소와 미국이 21개, 우리나라가 224개. 1970년대 미국의 조선소가 420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21개로 줄었어요. 왜? 70년대 굴뚝산업을 폐기하면서 2차 산업 안 한다 해서 다 꼬꾸라진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됐어요. 지금 향후 30년 동안에 군함 364척을 건조하겠다. 지금 배 만드는 건 대한민국이 최고죠. 예. 이게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 사업이에요. 원자력 건설. APL 1400 잘 아시죠? 이것이 모듈인데요.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그래서 이것이 APR 1400인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이 원전은 APR 1400으로 건설을 했죠. 네. 2009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원전이 94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신규로 300기를 더 만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전이 가장 공해가 적고 발전비가 싸고 공해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공기 이 탄소 배출도 전혀 없고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라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입증돼서 전 세계가 지금 원자로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는 미국이 잘하는데 제조하는 기술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원자로는 우리 한국이 하고 그 다음에 건설은 한국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한미 협업을 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게 되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엄청난 것 같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원전이 지금 439기가 있는데 신규로 344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원자로를 만드는 건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 정도, 한국 그 정도인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배제하죠. 그럼 최소한도 이 원자의 3분의 2는 우리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영국이 2050년까지 원전을 8기를 건설하겠다고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서유럽, 세계에서 최초로 원전을 만든 나라는 러시아죠. 소련이죠. 구소련. 그런데 서유럽에서 최초로 원전을 쓴 나라가 영국입니다. 1958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사고가 나가지고 환경단체 주장 때문에 원전을 갖다 폐기를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영국도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한 대로 참사관으로 한 3년 근무했는데 영국이 산이 없어요. 산이 없어서 강다운 강이 몇 개가 없어요. 댐스강 그거 그냥 물이 슬슬 흐르는 정도에 발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많은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탄만 쓰거든요. 석탄만 쓰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을 했는데 53년에 했다가 3년 만에 폐기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하겠다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원자력 발전을 지금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 비행기 전투기죠. 이게 FA-50 전 세계에서 지금 연습기로서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천공투 이게 이제 미사일 방어 요격용 미사일인데 이번에 히트했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30발인가 아랍에미레이트에 미사일 공격이 들어왔어요. 이란 또는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 테러 단체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 130발을 요격했는데 이게 다 막아냈어요. 예,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진작 한국을 인정하고 있는데 발전소도 했죠. 그 다음에 무기도 샀죠. 이번에 방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전쟁에서 검증되는 놀라운 효과를 이 천궁2가 이루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 지금 1년에 1조씩 수출하고 있죠. 1조 수출하죠. 그 다음에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 입증됐어요. 폴란드가 3년 전에 이걸 갖다가 200문 가져왔고 또 지금 주문하고 있죠. 우리가 방산산업 가지고 지금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큰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래스카 LNG 사업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알래스카의 LNG 사업은 1,300km의 가스관 공사인데요. 이 연산 2천만 톤의 가스를 알래스카 북부에서 앙커라지 남쪽에 있는 앙커라지 항구까지 육로로 이 파이프를 넣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 일본, 태국, 중국, 아세아 국가에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2031년에 가동 목표입니다. 총 공사비가 420억 불, 60조 원 공사입니다. 지금 미국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 북쪽에서 그 가스를 캐가지고 쭉 내려서 그 바다에 있는 데가 앙커라지 있는 근처예요. 그 배경장에 있는 거기에다가 거기까지 파이프라인인데 1,300km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한국까지 가는데 불과 13일밖에 안 가요. 일주일밖에 안 가요. 일주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아니? 저 알래스카 북부에서 가스를 캐가지고 그걸 쭉 운송해가지고 자동차에 싣고 운송해서 휴스턴으로 와요. 휴스턴에서 파나마운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오게 되면 운반선이 얼마나 3주가 걸리는 거죠. 3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휴스턴은 왜 휴스턴까지 가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휴스턴이 미국 원유시장 마켓 제일 큰 마켓 시장이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을
3주 걸리는 걸 일주일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나 절감되겠습니까? 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LNG 수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40% 수입하고 아시아에서 40%, 그리고 미국에서 11%, 그리고 2030년 4,639만 톤을, 그러니까 값으로 하면 약 500억 불을 우리가 수입을 했습니다. 가스를. 그죠? 예. 그래서 이 LNG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이해득실이 있을 것인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556억 불을 2024년에 556억 불의 무역 불균형이 있는데, 이 556억 불을 이 알래스카 LNG를 씀으로써 많이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가져오는 40%를 갖다가 미국에서 알래스카에서 가져오면 이와 같은 무역 불균형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동맹 강화, 미국하고 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할 수 있는 그 같은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농관이 북극 항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극이 얼음이 녹고 있거든요. 북극 항로가 개척되게 되면 이 사업에 미국과 협력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협상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LNG 사업을 이 파이프 관을 이 북쪽에서부터 1,300km 싣는데 여기가 연간 영하 50도 추위예요.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은 이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한국이 이것을 우리와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영하 30도, 50도인데 이게 1년에 6개월은 일을 못하고 6개월마밖에 일을 못하는데, 이와 같은 추위 속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트럼프가 이걸 우리한테 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게 공관이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동아건설이 리비아에 대수로 공사를 했죠. 기억나시죠? 네. 대수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여기는 알래스카는 영하 50도, 리비아는 영상 50도, 영상 50도, 영상 50도의 그 조건에서 이 공사를 갖다가 5,000km의 수로 공사를 완성했어요. 대단하죠. 이 수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중동에서는 대한민국 그러면 손가락으로 꼽아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은 공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을 트럼프가 이 케이스를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갖다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LNG 사업이 현실화된 건데요.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그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판도와 특별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통일 문제, 이것은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중국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잠시 하고자 합니다. 여기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시나요? 안 계세요?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 그러면 천년 원수. 천년 동안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었어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한 것이 언제죠? 236년이죠. 236년에 발해가 멸망하고 고려가 들어왔는데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이조까지 1000년 동안 우리를 중국이 편하게 해줬나요? 괴롭게 했나요? 아주 대륙은 놓았죠.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은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했죠. 그것이 100%다 거짓말은 아니죠.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와 같이 일본은 100년 원수, 중국은 1000년 원수. 그런데 중국이 지금 어떻게 중국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 그 다음에 빈부격차, 그 다음에 중진국의 함정, 이와 같은 5가지 항목으로 이제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주어진 것이 50분인데 이제 10분 동안 이 얘기를 서둘러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정부가 8경 3천조를 지금 빚을 지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736조예요. 예, 736조. 그러니까 얼마예요? 거의 10배 이상 되는 거죠. 지방정부에. 그래서 유형도시가 53개예요. 도시는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왜 이런 거 왜 했겠어요? 지방정부 관리들이 건설회사가 돈 뜯어먹기 부정부패하기 위해서 낸 거예요. 아파트가 1억 3천 채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1억 3천 채가 비어 있어요. 지금 중국이 이렇습니다. 뭐 큰 소리 치면서 잘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텅텅 비었고 골망하고 있어요. 부정부패. 중국 지도부가 지금 5번째죠? 네, 5번째 지도부인데 5번째 지도부가 지금 중국 지도부가 지금 4천조예요. 4천조. 4천억이 아닙니다. 4천조를 여기에 반출했어요. 이게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확인된 것만 이렇지 확인되지 않은 건 또 얼마나 더 있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덩샤오핑 1700조예요. 1700억이 아니고 700조. 그 다음에 원자바오 3조. 점잖은 사람도 3조를 뒷돈으로 가지고 있어요. 시진핑 427조. 예, 중국이 부정부패가 한 가지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가 집권을 하면서 이 미사일 부대를 만들었어요. 미사일 부대. 그래가지고 의욕적으로 미사일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제 참관해가지고 가서 미사일 부대 이제 훈련하는 장면을 봤는데 미사일을 쏘는데 3발 쏘는데 한 발이 안 나가요. 보니까 속에 기름이 들어가야 될 때 물이 들어가 있어요. 야, 발사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부정부패로 돈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직접 만든 부대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것이 뭔가니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네, 청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바로 인천 앞바다 대우도 있죠. 대우도 바다 앞에서 했어요. 그랬을 때 일본은 올라오는 나라였고 청나라는 내려가는 나라였는데 그때 청나라 이 공장에 북양함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함대 아닙니까? 북양함대 둘이 붙었어요. 대부도 앞바다에서. 그런데 완전히 깨졌죠. 왜 깨졌어요? 청나라 함대가 대포 3발 쏘면 한 발은 나갔는데 2발이 안 나가요. 왜?
사약이 없어요. 다 빼먹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한다. 진리죠? 놀라운 얘기. 빈부격차. 그 빈군단 7억 명이 30만 원 가지고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30만 원 가지고 살까 하고 이게 너무나 좀 통계가 왜곡된 거 아니냐 하고 여러 차례 체크했는데 맞아요. 3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7억 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런 나라예요. 네. 그리고 농민군단 이게 이제 5억 명인데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간 사람들이죠. 5억 명인데 수입이 한 달에 555만 원. 그러니까 인구 14억 중에 12억이 한 달에 생활비가 45만 원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 중국 선교사님이 있었으면 좀 이것이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싶은데 안 계시네요. 그리고 암흑군단 공간이 호적 없는 애들. 그 공간이 1975년인가 덩샤오핑이 산하 제한을 했죠. 애 하나만 낳아. 그래서 둘 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 낼 돈 없으니까 호적에 안 올려요. 그런 애들이 지금 2억 명이에요. 그 다음에 총각군단, 그러니까 남자 선호사 사이 있어가지고 여자 놓게 되면 안 올려요. 그래서 암흑군단이 생기는데 총각군단 공간이 남자하고 여자 비율이 1대6이에요. 여자 하나에 남자가 6이에요. 장가를 못 가요. 이 장가를 못 간 것이 1억 명이에요 지금. 이게 앞으로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장가 못 가는 사람이 1억 명. 이렇게 중국이 속으로 텅텅 비어있고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진국에 빠진 함정. 이게 경제부 장관 리우지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5년 10년 이내 중국이 중진국에 빠진 성이 50%다. 2015년에 얘기했어요. 한 10년 전에 얘기했는데 근데 진짜 빠졌어요. 중국이 경제 성장이 최소한도 7%가 돼야 성장을 하는데 7%가 안 되죠. 지금 월파에 2%가 될까 말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중진국의 함정에 있는 공간이 국민소득이 2,000불에서 13,000불 사이가 중진국인데 이 성장 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전용 국가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중진국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중진국이 114개국이었는데 그 중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8개 나라예요.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아시아에서 4나라, 유럽에서 4나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렇게 이제 8나라만이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중국 함정의 원인은 뭔가니 인적 자원의 부족이에요. 인적 자원의 부족이 뭔가니 노동인구 25세 64세까지 중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50%가 넘어야 돼요. 그래야 인적 자원이 확보돼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28%밖에 안 돼요.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그러니까 중진국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멕시코 42%, 터키 42%, 브라질 57%, 조금 47%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한국 83%더 되죠. 네. 거의 90%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국의 함정 빠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뭐가니 기술 혁신 실패. 경제가 발전할 때에는 남이 중진국에서 남이 만든 거 복사만 하면 카피만 하면 돼요. 근데 선진국 가려면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으니까 혁신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제도의 취약성,
공산당은 절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어요. 왜? 시장 경제 체제라야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경제 체제의 한계다. 조지 후리건 박사가 이분인데, 이분이 예언을 했어요. 미국 학자인데, 교수인데, 이 사람이 2009년에 100년 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독재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죠. 독재 정권은 무너진다.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은 2042년 이전에 이루어진다. 저는 제가 1989년 11월 9일 동서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제가 주베를린 총공사로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추적해왔고, 언제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언제 뜨거운 화제인데, 제가 분명히 감히 말씀드리는데 남북 통일은 10년 내로 다가왔습니다. 10년 내로 분명히 남북 통일이 됩니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든가 말든가. 그리고 2040년, 2050년 가면 중국이 분열되라. 중국이 공산당이 무너지면 분열되죠. 최소한도 7, 8개 국가도 분열됩니다. 어느 정도로 구소련이 무너졌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무너집니다. 왜? 공산국가는 똑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동북 삼성을 놓고 중국하고 다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다가오는 복음 통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붕을 했을 때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게 1902년에 원산에 첫 대붕운동이 일어나서 성공적으로 해서 평양에서 1907년에 했어요. 1907년에 했어요. 그런데 1907년에 저쪽으로 아니 넘어갔어요. 시간이 없으신가 봐. 많이 마음이 바쁘신 것 같아요. 막 이거 지우고. 이게 만수대예요. 만수대가 뭡니까? 만년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만수대. 만자, 목숨 숫자. 사람이 만년을 산다는 게 만수대예요. 여기다 장대현 교회를 세웠는데, 이 자리에 김정일, 김정은 동상을 바로 이 교회 자리에다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네. 그러나 이것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자기가 장대현 교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개풍문이 저기 황해도죠. 황해도 개풍문, 김일성 기념관이. 예. 그 다음에 안동강변에 있는 김일성 기념관이에요. 이와 같은 기념관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기념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 이런 탑 같은 게 있고 뒤에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보면은 거기에 기념관 설명관이 있어요.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념관이 있는데, 그것이 전국 김일성 기념관이 8,350개가 있어요. 전국에 시군군 해가지고 쭉 있는 거예요. 8,350개가 있는데, 이 8,350개에 한 100명 들어가는 건물이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남북 통일되면 북한에다가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한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8,350개의 교회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북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김일성이가 다 준비했어요. 예, 8,350개예요.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김일성, 김정은이 사진을 띄어내고 예수님 십자가 달고 예수님 아멘. 사진을 붙이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북한도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